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3%, S&P 500 지수는 0.1%, 나스닥 종합 지수는 0.2%대 하락 그려가면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2%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5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국채금리가 1.6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상품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미증시가 상승 주식이 늘어난다라고 판단하면서 강세장의 신호가 속출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 모신 전문가와 함께 어떤 전략들 드릴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장 보시면은 상당히 조금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장세부터 이제 주요 기준이라 볼 수 있는 이제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조금 따로 돌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 난제를 조금 어떻게 풀어갈지 이야기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채 금리가 지금 폭등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달러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커플링 되면서 같이 올라가는데 이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면서 다른 상품들도 전체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설명이고 그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두고 있고요. 또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선물 전략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지금 주가가 선물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본장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신고가로부터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기술주들의 손실이 이어지면서 이런 기술주들의 하락이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실적의 발표가 되는데 조정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지금 올타임 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64,841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들이 많이 몰리면서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전체적인 상품들에 파동이 생기면서 영향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23% 하락해서 13,99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함께 뜨는 선물 차트 살펴보시면 10시 37분만 해도 14,000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14,000대까지 올라오네요. 그렇죠. 현재 지금 주요 가격선 같은 보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14,000선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완벽한 회복은 들어갔다고 보긴 어렵고요. 지금 최소한 14,020 정도까지는 들어 올려줘야 네. 그 다음부터 이제 14,000에 대한 이제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지금은 가격 싸움이 조금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전에 저희가 오늘 매수할지 매도할지 뷰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관망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선물 차트 딱 봅시다 하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 봉이 그려지고 있어요. 일분봉 상으로. 지금 계속 가격 싸움이 이루어지면서 네. 빨개졌다가 뭐 파래졌다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 어려운 시장인가요? 네, 관망을 해야 일단은 그 지금 전체적인 나스닥 흐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네네. 아까도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수 종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종목 간의 이제 연결고리가 조금 무너진 것 때문에 오늘은 조금 나스닥에 대해서 관망하는 뷰가 좀 맞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일단은 나스닥이 이제 오늘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일 고가였던 이제 14,059 레인지를 좀 돌파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네. 오늘도 좀 이제 상승으로 좀 가나 싶은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외려 지금 14,000이 지금 무너지면서 지금 현재 하방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저도 이제 방송하기 전에 이제 주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는데 네. 지금 현재 나스닥에 대한 하락이 왜 등장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봤었을 때는 아마 오늘 스탠다드 금리인 미국채 10년에 대한 반등이 현재 지금 증시의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 훼손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먼저 금리 차트를 먼저 볼 건데, 네. 자, 현재 지금 이게 금리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금리 이제 미국 10년 수익률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1.6%대를 좀 넘기질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금리가 뭐 지수에 뭔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서 일단 간단하게만 요약하자면은 현재 제로금리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시장입니다. 그렇죠? 기준금리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데 이 저금리 환경에서 스탠다드 금리인 10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요. 나스닥이라든지 주요 3대 뉴욕 지수에 상당한 이제 강세라든지 지지력에 대해서 훼손시킬 수 있는 조금 재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즉 미국채 10년 수익률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나스닥이라든지 S&P, 다우 지수가 조금 부진하는 영향을 좀 보여줍니다. 뭐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영향은 조금 약세로 간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네. 자, 아무튼 이런 금리 자체가 지금 빠르게 들어 올리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한 2일에서 3일 정도 가량 이제 미국채 10년 금리가 지금 1.6%대 미만을 하회하는 그림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이제 주요 지수 선물한테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가 오늘 장개장 하기 전부터 이제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현재 나스닥이 하락세가 지금 등장을 한 건데, 네. 자, 지금 현재 13,95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있죠. 오늘 미장 시가가 조금 무너지는 그림이 굉장히 나오는데. 급락세가 연출되는데 일본봉 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아토마스터가 설명을 시작하고부터 거의 한 50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어떻게 틱수로 따지게 된다면 거의 200틱 이상 이제 그쵸. 하락세가 나온 건데. 네.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조금 체크하고 들어갑시다. 네. 자, 현 시점에서요. 13,930이 깨져버리면요. 오늘 지지력이 좀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상승장이 좀 기대가 되지 않는 장이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하방장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네네. 뭐 현재 시장의 펀더멘탈이라든지 뭐 주요 재료라든지 지금 나스닥에 대한 강한 상승세를 예견할 수 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만 조금 연결해 두시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이 다 끝난 건가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네. 얘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네. 그 13,930이 한번 깨지면은 네네. 한번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13,930 여기 한번 이탈 나오게 되면 오늘 최소 나스닥이 이 분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930이 만약에 지지 이탈에 대한 확인이 나왔다. 그러니까 즉 지지력이 기반이 되지 않았다. 이 구간에서 매수 못 나왔다라고 봤을 때는 네. 주가가 830까지 한번 하락에 대한 강한
이제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이 930 깨지게 되면은 우리는 매도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3,93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주가가 13,830포인트까지 하방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지금 나스닥 고점 나온 건가요? 지금 그렇게까지 네. 이제 고점이 나왔다라고 평가는 내리기가 힘들고요. 네네. 저는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이제 상승의 힘을 완전히 끝냈다. 네. 이제 이거를 뭐 주요 이슈랑 조금 섞어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현재 시장의 재료는 탄탄하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인 분석에서만 그냥 만약에 나스닥이 매수세가 끝났다, 하락으로 전환한다 했었을 때 이 구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만약에 이제 그 13,800선 밑으로 이제 770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네네. 이 구간이 이제 무너져야 상승이 끝난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요 지지 포인트가 2개 정도가 존재하는 거고 그 자리가 각각 930 그리고 두 번째가 830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가장 센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차트에서는 맥점이라 볼 수 있는 주요 지지 포인트인데 이 구간 이탈 전까지는 매수가 유지됩니다. 다만 이제 830이 무너지고 760까지 내려온다면은 그때부터 나스닥이 하락 전환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 관점을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매수가 조금 유효하지만 네. 이 데일리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오늘은 단기적으로 매도가 유효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데일리로 봤을 때 매도를 어느 자리 값에서 들어가면 좋을지도 혹시 보이시나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딱 여기만 보시면 돼요. 자, 964포인트에서 매도 진입 유효합니다. 13,964포인트에서 네. 매도 진입이 가능하고 그럼 손절, 익절 라인은요? 이건 12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12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64에서 매도를 잡았을 때, 자, 13,964에서 매도 진입을 했었을 때는 손절을 이제 76까지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13,976 여기까지만 손절 레이팅 잡아주시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익절 가격도 76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손절 가격이요. 손절 가격에 비례해서 원래 보는 것도 좋긴 한데 52포인트. 만약에 64에서 진입을 했다. 근데 눌림이 나왔다. 네네. 하방으로 좀 간다 했었을 때는 48까지만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48라인까지. 그 매도 진입을 했을 경우 익절 레인지를 48포인트까지 그쵸. 보시고 네, 매도를 64에서 하고 이제 익절 가격을 48포인트, 948포인트고 네. 손절 가격이 13,976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해주실 말씀도 있으실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나스닥도 나스닥이지만은 네. 이제 그 주요 종목들로서 봤었을 때 제가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네. 바로 관계성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다른 상품과의 관계성이요? 그쵸. 네. 왜냐하면은 이제 모든 금융 상품마다 뭐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제 기준이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기준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금리하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상당하게 지배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경우가 높아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장세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금리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한번 들어올리는, 즉 이제 금리 상승과 함께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이제 커플링 형식의 이제 그림이 이루어지는데 네네. 오늘 전반적으로 디커플링 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장세에 대해서 평가를 낼 때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금리 포커스를 좀 주고 있습니다. 금리. 네, 달러는 지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달러는 지금 현재 어떤 종목에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금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골드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금리가 사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오늘 달러 지수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현재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1.6047%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나스닥에서도 하락폭을 그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데이 트레이딩부에서는 매도값을 주셨습니다. 13,964포인트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셨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매수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다,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품은 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지금 이 달러 지수와 국채 금리가 완화하면서 골드가 7주의 최고치 피크를 찍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채 금리와 달러가 떨어지면서 옐로 메탈에 대한 그런 골드에 대한 이 귀금속에 대한 어필 매력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골드의 시세 함께 살펴보시죠. 네, 골드는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0.4%가량 파란불 켜내면서 1,772.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1,776달러 지금 지나가고 2달러 지나가고 있는데 상승세를 멈추고 지금 다시 아예 하락 추세로 전환한 건지 일단 궁금한데 뷰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고민하시다가 매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PD님께서 골드를 사셨나 봐요. 지금 절규 소리가 들리는데 일단 골드 매도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골드 한 자리만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해 주세요. 자, 네. 1778.0 라인대 매도 단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778달러 선에서 매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 뷰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안에 78달러가 오는 거겠죠? 네,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전략 그럼 바로 네,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나 오일이나 이제 약간 외환 쪽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석이 쉬운 반면에 지금 골드가 상당히 지금 난제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저번 주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에 방송을 하게 되면서 골드가 이때였을 거예요. 상승 나오고 있다. 목요일이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상승 나오고 있다. 상당히 좀 호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도 관점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아주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했던 거는 목표가였습니다. 네. 목표가. 아마 다들 방송 보신 분들은 집중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마 실 텐데, 자, 골드의 1차 목표가를 1,784포인트 정도 잡아놨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관점 자체가 이제 전일 고점에서 한번 이루어진 게 보이시죠? 자, 1,784까지 도달을 했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고점 살짝 올려놨다가 지금 눌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골드가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 일단 올릴 수 있을 만큼은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관점에서는 완전한 매수세, 즉 고점을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 이제 골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종목들의 관계식을 조금 연결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체크를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잠시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달러랑 이제 금리에 대한 관점만 좀 체크를 할 건데,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래쪽이 이제 달러 인덱스고 이제 위쪽이 이제 국채 금리라고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모멘텀 자체가요. 그 방금 나스닥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금리가 상승 주기를 줄 때 달러 올라가는 그림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커플링 등이 등장하고, 자, 금리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질 때, 그렇죠? 금리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질 때 달러 또한 약세 모멘텀으로 접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골드 얘기하는데 왜 금리랑 지금 달러랑 얘기를 하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지금 모멘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리가 올라가는 데 비례 달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방에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디커플링 나온 겁니다, 시장에서. 자, 제가 예전에도 방송 나면서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골드에서 차트를 골드 보는 게 아니라 골드의 영향성을 줄 만한 종목들을 하루에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거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달러였고요. 그리고 금리였습니다. 금리. 근데 이거는 플러스 국채에 대한 모멘텀까지 보는 거예요. 자, 달러가 기본적으로 상방일 때요. 골드는 약세 모멘텀을 가져가고, 네. 자, 반대로 달러가 하락일 때 골드는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 관점 플러스 뭘 보냐? 금리까지 보는 거예요. 자,
이 지금 현재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는 모멘텀이 등장한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아나운서님? 그렇죠. 반대로 그쵸?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국채의 하방 모멘텀을 유지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국채랑 골드는 항상 비례하는, 왜냐하면 국채는 안전자산의 모멘텀을 결정해 주는 중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거에 따라서 주요 안전자산들이 하락을 하고, 그렇죠? 이 하락에 대한 모멘텀에서 반영하는 게 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 뭐가 나오냐면은 달러 하락과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모멘텀이 동시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골드는 어떤 방향으로 올라갈까? 지금 현재는 골드가 지금 제 머리 위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달러가 현재 그 골드에 정확하게 완전한 지배적인 방향성을 유지해 준다면, 즉 오늘 골드가 달러에 완전하게 동화돼서 움직여주고 있다면은 달러 떨어질 때 골드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뭐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은 금리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때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 모멘텀에 비중을 두어 현재 골드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오늘 달러는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달러랑 지금 골드랑 영향식이, 관계식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완전한 포커스는 국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 국채와 반비례하는 금리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보기에 금리가 1.6%대를 지금 찍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주려고 하고 있는 그림 같아요. 즉 금리가 이제 하방에 대한 추세가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 시점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럼 하방 모멘텀 유지가 되겠죠, 골드가. 그럼 골드는 관계식에 의해서 차트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에 따라 상승보다는 하방에 대한 베팅에 조금 더 유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 끝났네요. 그러면 이미 지금 저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이미 골드가 고점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지금 주요 종목들의 관계식에서 골드가 하방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골드는 오늘 매도 모멘텀을 보는 것이 제일 유리한데, 네. 일단은 체크를 들어갈 게 전일 종가 부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전일 종가가 1780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일단은 심리선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게 80.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치면 60분봉에 대한 저항대를 구했는데 그게 한 7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 사이 값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78. 자, 여러분들 이거 딱 하나만 체크하십시다, 오늘. 78에서 80 레인지가 무너진다. 저항대로 돌파가 돼버린다. 오늘 골드가 이 구간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으로 올려줘 버린다. 그럼 추가 상승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계속적인 하방 모멘텀 잡아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는데 달러가 하락할 때 골드가 상승하고 또 금리가 하락할 때도 골드가 상승한다. 네. 그럼 달러와 금리가 지금 커플링 되면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인데 네. 지금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쵸, 뭐 그쵸.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오늘도 오면서 이제 이슈랑 여러 가지를 체크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지만은 달러가 아직까지는 매수로 들어올리기는 힘들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네. 약세 모멘텀까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 왜냐하면 금리도 그때까지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금리와 달러의 이제 관계식이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던 장이기 때문에 네네. 외려 그냥 골드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완전히 그 관계식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차피 지금 대폭적인 하락이 나왔고 연출이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간 1차 회복 못 들어오면은 네네네. 아직까지는 매수 보기 힘들어요. 아. 더 크게 빠져야 매수를 더 밑에서 볼 수가 그래요? 있는 것이. 그리고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매수 자리는 정확하게 찍어드렸습니다. 네. 이제 66 라인대랑 64 라인대 한번 찍어드렸는데 오늘 저점 1766.6 라인대까지 내려왔던 거 확인하시면은 일단 기술적 조정 들어온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힘 받고 더 들어올리려면 여기 깨야 돼요, 여러분들. 78. 여기 못 깨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매수로 들어올리지 못한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하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선인 1,778달러 선 돌파하지 못하면 그대로 맞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우리 PD님은 지수가 떨어지면 골드가 또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런 의견을 또 내주시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구경제 흐름이 좀 비슷한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네. 이제 그거 모멘텀 자체가 이제 골드는 안전자산이고 그쵸. 지수는 이제 위험자산이다 보니까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현재 증시 상황에서 맞춰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 간의 이제 반비례식 관계를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이제 예전 그 코로나 팬데믹 이전 시대에 볼 수 있었던 그림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은 두 상품 디커플링이 안 네, 나온다? 그렇죠. 요즘은 조금 커플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왜 커플링이 나오는 걸까요? 금리랑 달러가 완전하게 방향성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기 그래서.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자동적으로 이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면서 골드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시장과 골드 상품이 함께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 매도 가격은요. 1,778달러 선이고 자, 그렇다면 익절할 수 있는 가격은 어디까지일까요? 가볍게 손절 레인지는 1778에서 진입하시다고 생각하시면은 네. 40틱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40틱만? 82까지 손절 두시고 네. 그리고 익절은 100틱까지 보셔도 됩니다. 오, 1,768달러요?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익절을 1,768달러까지 보시고 손절은 782달러까지 보시면서 자, 오늘 골드 성공 트레이딩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 크루드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지금 늘어나는 감염자 수 때문에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그래도 오일이 여전히 좀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디아 쪽에서 특히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월요일 날 좀 크게 나오면서 지금 인도의 총 감염자 수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정도 되는데 자, 지금 수요 우려가 크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일은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가격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28% 상승해서 63.3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방송 시작 전보다는 상승폭을 줄여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크루드 오일 뷰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네,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이후로 계속 이제 매수 방향으로 틀었다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인 매수를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좀 중기적으로는 한 68달러 선 그때 봐주시지 않았나요? 65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65 정도? 네. 그럼 오늘 자리에서는 어느 가격에서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단기 선밖에 지금 체크를 못 해드려가지고 네네. 일단은 한 자리만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90에서 일단 매수 포인트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2.90달러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 지금 몇 틱 안 남았네요. 거의 한 50틱 정도? 그쵸? 네, 지금 63.4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남았는데 1분 봉상으로 봤을 때 17분, 18분부터 좀 가파르게 5일선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네. 좀 이제 지지력을 조금 이제 해석할 때 좀 중요한 게 이제 주요 이평선에 대한 회선일 수 있는데 네. 일단 이것도 조금 이제 얘기해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선물은요, 이제 주식이랑 좀 달라서 뭔가 데이 트레이딩 기반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121선이나 이제 11선, 이 61선을 잘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5일선하고 이제 21선에 대한 관점만 조금 강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중은 이제 이 단기 이평 위주로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일단은 유가 자체는 이제 여러분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완전한 이제 회복세가 드러 나온 상황이라고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이제 저는 기술적 관점이랑 뭐 시장에 대한 이제 흐름도 같이 말씀드릴 거긴 한데 먼저 첫 번째 기술적 관점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자, 현재 예전부터 유가의 지지를 상당히 계속 끌어왔던, 그러니까 유가는 21선에 의해서 계속적인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차트 켜놓고 보시더라도 아실 거예요. 지금 차트 켜놓고 보더라도 21선을 기준으로 계속적인 상승 추세 나왔죠.
보이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파동도 이렇게 잔파동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어. 유가가 이제 67.30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연결물 차트가 아니라서 그렇지 현재 완전한 고점은 67.95까지 한번 올라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21선, 즉 유가의 상승을 한번 제한했던 상황이 만들어진 적이 있었죠. 자, 21선이 올라오다가 이때 자, 주요 음봉이 한번 등장합니다. 장대 음봉이 등장을 해가지고 유가의 수급 또는 지지를 바탕으로 보여줄 수 있는 21선 한번 무너뜨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부터 이때 유가가 전형적으로 상승 제한에 걸렸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때 음봉 한봉 나오게 되면서 21선 이탈되고 나서 21선 위로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상승 제한 주다가 이때 매집 이후에 상승 돌파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이 장대 양봉이 지금 이제 5일선하고 21선을 완벽하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매도 추세가 아니라 매수 추세로 바라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다가 장대 양봉이 등장을 했는데 거래량도 상당히 높죠. 자, 이거는 정확하게 말해서 추세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자, 단계적인 조정 이후 매수 추세로 이어졌다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자 이제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이 다시 한번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오늘 가 구간이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현재의 매수 추이를 계속적으로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런데 오늘 관점에서 이제 62.90포인트에 대한 매수 관점을 본 거는 단순합니다. 그냥 전일 이제 종가랑 이제 시가 부분 쪽이 이제 종가가 이제 63.19 정도로 나왔고 4월 15일 날에 대한 이제 종가 이제 시가 부분이 이제 62.97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지력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63.10부터 62.9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거기보다 밑에 있는 이제 하한 값으로 62.90에 대한 포인트 자리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봉의 시가와 종가의 가격대 사이에서 매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현 시점에서가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나는 지금 현재 유가가 거래량도 터지고 있는데, 그렇죠? 유가가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월물이 바뀌고 나서. 그런데 이 거래량이 터진 것만큼 유가는 지금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변동성이 없어요. 캔들이 상당히 뭐 십자봉도 나오고 약봉도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전반적인 추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시 한번 매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집. 추세가 한번 나왔다가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 이 관점인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기다리는 거는 유가가 한 번 더 언제 터질까? 이거 관점 기다리고 있으실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추세가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하나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63.85포인트 있죠? 네. 자, 배럴당 63.85 강한 돌파 나오게 되면 매수 따라가세요. 이거 발산 2차 상승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67.95달러까지요? 네, 63.85 정도에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요. 네. 1차 목표가가 65.50, 아. 2차 목표가는 전까지 열어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부분까지. 네, 그럼 67.95달러는 어떤 의미인가요? 67.95포인트. 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단순 월물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21년 이제 6월물이죠, 6월물. 근데 연결물로 보게 되면은 예전 고점이 이제 67.98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 전고점까지는 도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상승은 65.50까지, 2차 상승은 전고점 근처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63.85달러를 돌파하면 무조건 매수를 따라가도 좋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건데 맞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65.50달러, 2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67.25달러 선까지 가능하다라고 봐주신 겁니다. 오히려 지금 상승 추세가 또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값에 대해서는 62.90달러 제시해드렸고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63.85 만약에 오늘 돌파해도 그 전략이 유효한 건가요? 네. 그리고 네. 유가가 이제 혹시나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차트적으로도 탄탄하고요. 이 기본적 분석으로도 너무 좋아요.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EIA에서 죄송합니다. IEA에서 IEA에서 국제 맞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유가에 대한 수요가
현재 상향 조정까지 이루어졌고 네. 주요국들에 대한 펀더멘탈이 강해질수록 이제 이것도 기반이 되는 게 유가, 즉 원자재에 대한 수요 공급량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증시에서 한 4월에서 5월 중후반까지 유가에 대한 공급량이 조금 차질이 생길 거다. 있고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을 바라보더라도 또는 기술적 분석을 바라보더라도 하방 모멘텀보다 즉 매도 포지션보다는 매수 포지션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 대응을 하셨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엄청나게 손절을 짧게 대응하시고 조금 왜냐하면 정제, 역제 확실하게 정배열이 지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역 포지션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일은 이제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매수 쪽으로 방향성을 틀었고 오늘 62.90 매수 진입 가능하다. 그리고 63.85달러 돌파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강력하게 매수를 좀 조언을 드렸고요. 1차적으로 65.50달러까지 봐주셨으니까 오늘 안에 모든 자리값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품은요. 유로 FX 살펴보도록 할게요.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달러가 6주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연준에 대해서는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를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달러가 하락하고 있는 게 글로벌 스탁 그 주식 시장에 좀 랠리를 펼치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달러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유로 FX는 어떤 가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유로 FX 강한 흐름입니다. 0.43% 올라와서 1.2044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로 FX 뷰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유로 FX는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매수를 주셨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 고점이 다 나왔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략, 관망에 대한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절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로 FX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유로 FX 차트 안 봅니다. 유로 FX 매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달러만 체크하세요. 유로 FX 차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서 진입할까 조금 진입점만 노리지 차트에서 방향성을 좀 끌어내지는 않습니다.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항상 달러 인덱스다 보니까 자, 현재 오늘자 달러 인덱스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오늘자 저가 쪽 부근이 91.030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현재 예전 달러 인덱스가 가장 좀 지지대를 잡아주던 자리가 다들 아마 기억나실 텐데 92불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은 달러라는 종목은요. 가격대에 정말 민감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앞자리 숫자나 뒷자리 숫자를 바뀌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현재 예전에 이 구간에서 92불에 대한 지지력이 지금 한번 이제 등장을 했었고 자, 현재는 주가가 쭉 빠지다가 어디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91불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5일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달러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지지로 91불을 오늘 지켜준다면은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달러가 1차적인 목표가 91불까지 내려왔다면은 오늘 아마 여기 부근에서 추가 하락까지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목표가 다 내렸고 과열이 한번 일어났던 거예요. 매도 침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침체. 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자, 달러는 오늘 저점을 한번 보여줬다. 추가 저점이라든지 뭐 추가 하락 파동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오늘 달러가 만약에 이 구간대를 지킨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 나오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유로 FX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하락으로 조금 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달러도 빼줄 만큼 빼주고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큰 하락 이후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지지력을 유지한다면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 유로 FX가 상승 추세가 크게 나왔더라도 조금 주의해야 한다. 왜?
달러의 심리선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유로 FX는 오늘 뭘 해야겠습니까? 일단 추세가 나왔지 무조건 관망이에요. 자, 언제 매수 시점을 다시 볼 수 있냐? 달러가 여기를 한번 더 무너뜨릴 때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91불에 대한 지지력 이탈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된다? 그냥 관망입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 좀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오일이랑 골드다 보니까 이 두 종목 위주로 조금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로 FX는 현재 한파동 추세가 다 끝났기 때문에 외려 지금 진입하더라도 큰 수익보다는 약수익밖에 지금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대비 수익도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고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달러 인덱스만 켜놓고 유로 FX는 오늘 조금 관망을 하셔라.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로 FX는 관망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단기적인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이지만 그럼 만약에 이 부근에서 이제 조정세가 연출된다면 이게 눌림하라고요? 네, 매도를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매도는 또 어느 자리값이 야, 네. 정말 어려운 제가 질문인데 피해가지 않습니다. 네, 그쵸. 피해갈 수 없어요. 네. 자, 원래 네. 지금 이제 상당히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포지션 잡으려면은 네. 한 두 군간 정도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야, 상당히 어렵네요, 여러분들. 자, 어차피 이거 시종가 대응 한번 해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자, 만약에 매도, 나 단기적으로 매도 한번 보고 싶어. 달러가 91불에서 지지력 나올 거야. 이게 좀 믿으시는 분들은 1.20518 아니다. 520 정도에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0520 달러에서 조심스럽게 매도 뷰를 좀 주셨습니다. 자, 지금 1.20490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오면 매도 진입 자리값이 나오고요. 그럼 어디까지 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빠지면은 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정말만 3번 정도 말했네요. 너무 중요하다. 네. 자, 왜 관망을 드셨냐고 이렇게 중요한 거면 아니 이제 또 차트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 좀 다르죠. 이제 오늘 그쵸, 흐름은 그쵸. 뭔가 이제 워낙에 네. 보수적으로 또 안전하게 접근하는 아토마스터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시청자분들 안전한 트레이딩을 위해서 오늘 관망 드린 거고 만약에 매도를 본다면 이제 자리값을 드렸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자, 것인가? 최대 1.20170까지 눌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20170 달러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도 1.2는 안 깨네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지지를 한번 세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조금 매매법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네. 아마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보시는 게 1분봉이랑 60분봉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요 1분봉이나 5분봉을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아마 그게 가장 이제 베스트로 볼 수 있는 분봉 뷰니까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제 시간봉을 더 사용하거든요. 바로 4시간봉을 바라봐 주시면 정말 좋은 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 진짜 좋아요. 만약에 4시간 봉을 유심히 보시다가 이 장대 양봉이나 이 장대 음봉이 한번 들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4시간 봉에서. 그러면 이 4시간 봉에서 이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에서 타점 하나 가져올 수가 있어요. 타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진입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익이 나는. 자, 이 진입자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찾아내냐? 네. 장대 양봉에서 또는 장대 음봉에서 봉중심만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역시 우리 중심의 아토마스터죠. 그쵸. 네. 이제 봉중심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뭐 의미 없지 않냐. 단순하게 그냥 장대 양봉의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의 그냥 중간값인데 이게 무슨 타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설명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제가 제대로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야기.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유로 FX는 관망을 주셨지만 그래도 만약에 매도를 본다면 지금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1.20520 달러에서 매도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셨고 익절 가격은 1.20170 달러 부근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달러 지수를 보시면 91.12 달러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달러 지수는 또 어디까지 눌림이 나올까요? 반등이요? 아니, 눌림이 말씀 주시는 걸까요? 반등이겠죠. 유로 FX가 이제 눌리니까. 자, 네. 만약에 저는 이 생각은 들어요. 네. 만약에 이제 유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어느 정도 지지력을 이제 주요 가격선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즉 달러가 현 시점에서 들어 올린다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저는 여기밖에 못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91.300선이
절대 한계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1차 여기까지 반등 나오고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는 이 구간이 이탈되냐, 돌파가 되냐 안 되냐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유로 자리값 2개 주시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저희가 뭐 드린 자리값이 좀 만족스러우셨는지 자모르겠습니다. 자, 유로 FX 어쨌든 저희가 관망을 드렸으나 제가 또 이렇게 매도 자리값을 여쭤봤기 때문에 네. 아유 정말 제 이렇게 질문에 정말 좋은 자리값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유로 FX는 고점 때문에 눌림이 나올 것이고 달러 지수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뭐 남은 시간에 조금 더 볼 상품이 있을까요? 바로 나스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지금 900선 잠깐 깨고 다시 지금 들어 올리는 그림인데 많이 떨어졌네요. 그쵸. 지금 890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 외려 세 번째 자리 숫자까지 조금 위협을 했습니다. 이제 900선이 한번 무너졌던 상황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지력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말하자마자 또 무섭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자리가 64포인트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주요 매도 타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아직까지 나스닥이 더 내려가진 않겠죠.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현재 언제든지 저점 방어에 대한 지지력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스닥이 이제 912포인트 지지력 유무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에 나스닥을 현재 저점에서 반등 나온 거다 확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점에서 반등 나온 건가? 지금 매수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팁 하나 드리는 건데 912포인트 여기 깨지면 조금입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저점을 갱신할 수가 있어서 확실한 매수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들어 올리면요. 자, 980 레인지까지 들어 올려줘야 돼요. 이때부터가 매수로 가도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자리.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때부터가 네. 추세 전환이거든요. 현재는 하락으로 지금 완전하게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손절에 대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할 해가지고 매수 시점 바라봐도 되지만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980선이 돌파된 이후부터 매수 관점을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신 자리값이 13,930 이탈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예측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금 13,980 돌파면 오히려 매수가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30이요? 네. 80이요? 아니요, 13,980. 네네. 여기 구간대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져야 상승 추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나스닥이 980을 돌파했네? 깼네? 매도 추세가 아니다. 매수 추세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3,930에서 980까지는 아예 매매를 안 하고 관망을 하는 게 그렇죠. 낫겠네요. 사실 완전하게 대응 안 하는 쪽이 좋은데 네. 그래도 아까 제가 자리 하나 드렸잖아요. 964에서 매도. 그쵸, 어차피 그쵸. 여기 매도 깨지면은 상승 추이로 전환되기 때문에 네. 마지막 매도 자리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리값 정말 많이 제시해드렸고 이렇게 힘든 장이지만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수익 드리기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면요. 노란톡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검색하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해서 아토마스터와 함께 장중에서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간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